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좀 좋은 흐름, 그런 신호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시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수급 조금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실리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설명을 해봐 드리기로 하고요. 어제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도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숨고르기에 좀 진입할 구간에 들어갔다. 주도 업종 중에서 어느 업종이 움직일지 그런 것까지 조금 잡아드렸었습니다. 강조드린 게 항상 뭐였죠? 누군가 좋다고 할 때 보통 끝자락이 나온다. 사실 뭐 반도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좀 고밸류다라는 거를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특히 비메모리 쪽은 고밸류다.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랜드에 대한 가격은 이제 좀 잡히는데 수요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물음표다. 얘 수요가 좀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소부장이라던가 아니면은 후공정 관련주, 패키징 관련주 이런 애들까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메모리 관련주가 시간을 좀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등치가 크니까 미리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후에는 이 비메모리 관련주가 조금 고밸류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요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해 봐 드리겠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으니까 오늘 전광판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전광판을 보면은 오늘 좀 명확합니다. 사실 종합지수는 그냥 뭐 보합권이었거든요. 뭐 코스피 0.13%, 코스닥 0.17%, 거의 그냥 보합권이죠. 그런데 시장의 흐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좀 명확하게 순환매가 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개별주 장세였어요. 아니면 그냥 얼음이었습니다. 어디가 세다 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얼음 장세였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시장 흐름이. 자, 보면은 종합지수가 강보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도체 업종이 조금 쉬어가는구나.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오늘 쉬는 날이었네. 그동안 또 반도체가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키높이가 다른 업종이랑 어느 정도 맞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가 이제 미국발 훈풍에 이어서 시작을 했지만 요거 수급을 보니까 오늘 거의 털이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CS윈드 저도 여쭤보신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현 분들 중에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CS윈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진짜 쉬지도 않고 내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얘가 당장 실적이 다시 찍히고 그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도 수급이 너무 꼬였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눌리면서 바닥 횡보. 요 바닥 횡보하면서 수렴하는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이게 1번은 일단 수급이 꼬인 요인이 있고 지멘스라던가 미국의 좀 이런 부품, 결함, 이런 니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연관이 돼서 풍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24년도 대선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힘을 받아서 풍력이 굉장히 모멘텀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지율의 흐름, 정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풍력에 녹아날 수가 있어요. 태양광도 그렇지만 특히 풍력이 좀 그런 게 강하거든요. 물론 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여전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 미국향이 좀 높아가지고 이런 거, 뭐 오션 플랜트 이런 애들은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게 뭐 뜨지도 않았죠. 뜨지도 않았고 뭐 빠지지도 않았던 거는 얘는 유럽향이 좀 강해가지고 해상 풍력이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좀 유럽 쪽이 강하죠. 그래서 얘네랑 좀 색깔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많이 떴다가 많이 빠진 애들이 미국향이 좀 강한 애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도 마지막에 에코프로 머티가 기어이 거의 VI까지 걸려서 땡겨냈어요. 와, 정말 대단한 투심이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아직 시장이 살아있다. 엄청나게 과도하게 뭐 죽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 오랜만에 좀 양봉으로 마지막에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지어줬고 2차 전지에서는 분리막 섹터가 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일 기업들이 먼저 반등을 해주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2024년 거를 2023년에 시세가 되고 하반기에 요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 2024년에 막상 들어가면 이제 뭐라고 했죠? 2024년에 둔화되는 거 알겠다고 2차전지가. 그럼 2025년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은 24년에 안 좋은 건 의미가 없어요. 25년과 26년 이때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얼마큼 하고 낮춰진 키높이, 낮춰진 전망에 대해서 부합을 할 것이냐. 이미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눈높이가 맞춰졌던 게 눈높이를 이만큼 내렸거든요. 그럼 내린 눈높이에 적합하냐? 적합하다고 하면 다시 25년과 26년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맞이하는 과정이 이미 바닥을 찍어서 돌릴까 말까를 보고 있는 이런 위치인지 아니면 좀 더 빠질 구간이 있는 둔화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구간에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결국에는 돌아 나간 다음에 이때서야 이때가 바닥권의 이런 위치였구나 라고 추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고점이 찍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안 하고 요렇게 이 언저리에서는 이제 이거는 운명이에요. 이거는 세력 형님들 마음이라고, 이 판단은. 요런 구간에서 잘 모아갔다가 물론 여기서 잡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과를 내면 좋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구간 정도 왔다, 이 구간 정도 왔다, 이러면 적절하게 모아가는 게 맞다는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고 AI 헬스케어 제가 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도 좀 움직이긴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파라스 바이오 요거 자꾸 윗꼬리 달고 있어가지고 개인들 괴롭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보유해서 이런 것도 걸려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세밀하게 한번 봐서 나중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HLB 그룹주가 이제 좀 강세를 보였어요. 이유가 있죠. 처음에 알테오젠이 매각 이슈설로 초강세를 보였고, 덩달아서 레오캠이 이번 주자로 뛰었고요, 플랫폼에서. 그리고 ABL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상태가. 이제 얘가 마지막으로 좀 뜨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먼저 떠줬고, 대장이니까. 그리고 레오캠이 좀 좋은 시세. 나름대로 35,000원부터 48,000원까지. 좀 나름대로 강한 모습 꽤나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BL이 마지막 플랫폼 3번으로 움직여주는 게 아닌가, 이 업종 내에서. 삼성단도 갭들만큼 갭 떠줬잖아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셀트리온이 또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바닥에서 50% 정도 상승했고, 셀트리온 본주 같은 경우는 플러스 30%까지 지금 땡겨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뭐죠? 셀트리온에서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물론 잠깐 숨고르기 한 다음에 뭐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옆으로 갈지 가격으로 빠졌다가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의 방향은, 큰 방향은 올라간다. 다만 조금 지루한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구간에서는 그동안 쉬었던 2차 전지 상위주라던가 시총 상위주, 아니면 바이오, 좀 하단권에 있는 바이오들이 이제 셀트리온의 키높이 맞춰가지고 좀 따라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땡겨놓고 이렇게 쉬는 구간, 그때 바이오,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따라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 셀트리온이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실제로 2차전지 상위주가 쉬면서 셀트리온이 좋은 시세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바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HLB 그룹주를 비교해보면 HLB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계산해봤더니 플러스 한 14% 정도예요. 알테오젠, 이 대장주 기준으로 셀트리온, 요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못 올라왔죠. 요런 걸 봤을 때 이쪽 HLB 뭐 이쪽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중국 이제 승인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메지온도 뭐 문제 없죠? 매우 좋죠. 그리고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도 계속해서 좀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일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도 최근에 움직임 좋고,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큐로셀 신규 상장 바이오 좀 여러분 조심하시라. 이거 자꾸 뜨거운 감자로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큐로셀 이런 거, 큐리언트 이것도 요즘에 조금 얘기 나오던데, 이런 애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인터론 바이오도 제가 보기엔 좀 아니에요. 툴젠 얘네도. 제넥신 그룹은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데, 이것도 개인들 또 얼마나 울리려고, 개인들 얼마나 울리려고 마크로진 이런 거, 메디포스트 이런 거 제가 걸러드리는 종목들이죠. 걸러드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IQ 이런 거는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뭐 나쁘지 않고, 나이백도 뭐 나쁘지 않고, 퓨처캠도 괜찮죠. 그리고 올릭스 얘는 걸러야 돼요. 올릭스 따라 붙이시면 안 되고, 펩트로는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펩트로는 이미 뭐 형님들이 엄청나게 컨트롤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뭐 제가 건드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AI 스퀘어도 차례대로 뭐 뷰노가 좀 튀어주긴 했는데 결국 루닛이 지붕을 만들어서 천천히 밀리고 있다. 그래서 루닛이 다시 재차 뭐 상승 엄청나게 만든다. 글쎄 싶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신고가 만들었다가 눌렸는데도 루닛이 힘을 못 쓰죠.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힘들 것 같다. 동원 안할 때 뭐 JK, 뷰노 이런 애들 점차 밀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나 지아 이노베이션, 어제 제가 보로노에 콕 집어가지고 얘기 드렸는데, 얘네도 이렇게 큰 상승 내고 많이 눌렸지만 수렴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아까 풍력과 예시를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재차 좀 올려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눌려 있으면 올라오더라도 뭐 여기서 이렇게 횡보라지 막 슈퍼 시세 내고 이런 거 조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낙폭 가대 정도로만 보자. 여기서는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중소형 바이오, 요런 애들이 못 갔었거든요. 진짜로 여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중소형 바이오에서 갈릴 거예요. 이쪽에서 좀 좋은 애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런 대장 계열, 대장 계열에서 좀 괜찮은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번에는 요쪽 계열 애들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좀 테마성 붙는 애들 이런 거 말고, 특히 AI 붙어가지고 막 이런 거 조금 올드해진 그런 테마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 브리핑 남겨드린 것 같이 로봇주 제가 오늘 아침에 AI랑 좀 뜨면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냥 윗꼬리 달고 그냥 음봉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뭐 반도체를 예상한 건 아니고, 반도체는 제가 그냥 숨고르기 나올 구간이에요. 이렇게 좀 얘기를 오늘 강조를 아침 브리핑 때 드렸고, 얘네는 조심하자고 얘기 드렸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제도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어디 바이오가 가는데 로봇이랑 챗봇, AI가 튑니까? 바이오가 움직이면요 얘네 못 가요. 성장주는 결국에는 바이오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알아봐 주시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도 브리핑 드린 내용 중에
오늘 뭐 반도체가 쉬었으면은 2차전지 이렇게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버텼죠. 그럼 바이오가 좋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네 이렇게 주도주들이 움직이는 순환매 도는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조선주도 조금 많이 쉬는 모습 최근에 강했으니까 제가 애초에 코스닥이 조금 괜찮은 흐름 이렇게 시세가 구별이 되고 순환매가 일어나면은 조선주 같은 종목들이 조금 한 번 더 쉴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는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마지막 누르기가 남았으니 천천히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간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게 제가 오전 브리핑 드린 거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렇게 남겨드린 거고요. 최근에 여러분이 조금 조회수 보면은 이게 인간 지표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는 조회수가 막 2.4천 회 막 이렇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시장이 지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죠. 시간이 갈수록. 이게 뭐라면 세력들이 여러분이 주식창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 때리게 하고 있다가 탁 도망가는 그런 시장을 연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 핵심 키워드는 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넬리가 나오곤 있는데 뭐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기대 요소가 있는 게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반도체는 코스닥 업종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종합지수랑 연관성이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결국 코스닥에선 2차전지랑 바이오가 시총 상위주를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수급의 입질, 움직임의 입질이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는 얘가 뭐 엄청 강하지도 않고 얘가 엄청 강하지도 않고 반도체가 엄청 강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반도체가 무난한 우상향 이런 걸 보인 정도였습니다. 뭐 어제나 초전도체 이런 거 조금 까불까불했고요. 이런 거 유혹당하지 말라고 뭐 물론 얘기를 드렸지만 근데 이제 2차전지랑 바이오가 업종 수단배가 자꾸 움직일 기미가 보인다는 거.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코스닥 조금 괜찮으려나? 연말 랠리 나오려나? 요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일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일까지 여러분 마무리 못하신 분들은 포트 구성을 내일 마지막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들 코스닥이 약한 이유 뭐라 그랬죠? 대주주 양도세. 근데 우리 지금 VIP께서 일요일에 귀국하시죠? 귀국하시자마자 뭐 다음 주 중에는 조금 양도세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요게 나와야지 일단 좀 랠리가 강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핵심이 이거라 가지고 지금 뭐 이거 아니라도 랠리 나올 수 있는데 랠리가 예를 들어서 뭐 850p까지 갈 거를 양도세 완화가 나오면 뭐 900p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끼는 일단 준비는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좀 나와라, 재료 좀. 여기 말고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재료 좀 나와라. 좀 요런 분위기가 오늘 좀 시장에서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브리핑인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여전히 좋다.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었다. 오늘 잠깐 쉬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다. 뭐 엔비디아는 이제 뭐 중국제재 이거 어제 얘기 드린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가지고 모델 Y 가격 할인. 어쨌든 판매량은 올라가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겠죠. 그 영업이익이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서 조금 훼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 이런 게 조금 테슬라 종목에 좀 반영이 됐었다. 근데 사실은 그냥 특별한 리스크 없이 숨고르기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어제 좀 짚어드렸는데 어제 유가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어제 유가가 72불까지 갔다가 77불까지 갑자기 뛰었었어요. 요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어제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렸죠. 그런데 오펙K가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가의 기조가 조금 통일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이 어쨌든 지금 일간 유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됐거든요. 현재요. 그래가지고 사우디도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가를 감산한다고 해서 막 고유가로 다시 유가 관리가 될까? 그러긴 미국이 자꾸 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래서 미국과의 좀 대대적인 좀 합의점 이런 것들을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가가 만약에 저유가로 가버리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막 증산 지금처럼 막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증산을 감산을 안 해. 지금 감산을 조금 300만 배럴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요걸 안 해버려. 아니면 300만 배럴에서 안 늘려. 근데 미국은 계속 증산해. 이러면 저유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유가로 가면은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게 소비 위축이나 경기 위축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지금 비축유까지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비축유로 지금 증산하는 거 비축유로 돌리면은 유가 관리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가의 주도권을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이 가져가 버립니다.
원래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사우디의 눈치를 안 보고 미국이 유가까지 주물러 버리면 달러, 기축통화, 유가, 원자재 대장 이런 걸 다 미국 손에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우려하는 중동권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오페크 플러스에 세우지 않을까. 또 이 플러스가 뭐냐면 여기에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볼 재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가 진짜로 야 우리 감산 진짜 이번에 그냥 500만 배를 때려버린다 이러면 유가가 좀 튈 수 있는데 차라리 지금은 그냥 한 90불 가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유가로 가면 오히려 경기 위축으로 그냥 시장이 쿵 할 수 있어요. 90불로 가면 차라리 이거 맞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나일간 휴전협정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볼 수 있겠고 뭐 오늘 장전에 얘기 드린 건데 AI나 로봇 관련주가 조금 튈 그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바의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AI MS로 안 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챗GPT 대표가.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잠깐은 강할 수 있는데 요거 다 보죠. 여러분 꼬드기기예요. 테마라고 테마. 전 이쪽으로 여러분을 꼬실 줄 알았어요. 최근에 로봇주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꼬실 줄 알았다고. 이런 거에 좀 녹아나지 마시라 제가 우려감 때문에 남겨드린 거고 요런 거 메가 기슈 오늘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는 HMM 뭐 재미도 없던데 요쪽 별로 재미없습니다. 뭐 하림이나 동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온다는데 글쎄요 유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아침에도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로 정리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다들 어디 가실 거 아니냐고 너무 조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그냥 탁 놨어요. 근데 놓으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아무리 분석이 다 되고 좋은 종목이라도 이거 진짜 안 간 놈 아니야? 갈놈인가 안 갈놈인가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걸 뭘로 보냐면 프로그램 동향 요걸로 보는 거거든요. 거래량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종목마다 이 프로그램을 찍어 보면서 얘가 갈놈인가 안 갈놈인가 이걸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메이저가 얘를 건드리고 있나 안 건드리고 있나 이걸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뭐 코스닥 수급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양도세 하나 좀 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세가 어제 좀 꺾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땡기면서 그냥 뭐 지금짜리 솔직히 비싼 값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그러나 돈의 논리로 마음대로 운영을 결국 해버렸죠. 오늘도.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어쨌든 수급을 좀 잡아먹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전지가 오늘은 안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투심이 이제 좀 바닥 잡나? 이런 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바닥 잡는 것에 대한 2차전지도 이런 투심이 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야간 선물을 뜯어보니까 반도체가 오늘 숨고르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반도체가 조금 갭두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못됐다. 진짜 못됐다고. 지금 유튜버들 다 떠들고 전문가들 떠드는데 야간 선물 이런 꼬라지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수급이 들어가? 그거는 이미 오늘은 눌리는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와 좀 진짜 메이저 형님들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 아침과 그리고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오늘 어떤 흐름 볼지 가늠이 안 되는 자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좀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이 이제 끝나가는데 다음 주부터는 뭐 윈도우 드레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책 결정 같은 거 이런 게 좀 빨리 나면은 우리 시장이 좀 단기간에 12월에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1월에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거까지 잡아드리겠고 특히나 설이 2월에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1월 말이나 2월 진짜 극 초반까지 이때까지 시장을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때는 잠깐 쿵 누를 거 그런 거 한번 대비하도록 합시다. 2월에 들어가면서 우리 서서히 좀 차익을 할 건 해야겠죠. 종목들만 움직임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미시장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 시장 독자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매매신 데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늘은 1% 올랐어. 내일은 0.5% 올랐어. 내일은 0.1% 올랐어. 그리고 그 다음날은 2% 올랐어. 그 다음날은 0.5% 올랐어. 어떤가요? 별로 안 오른 거죠. 근데 5일간 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집착하거든요. 개인 투자. 저도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5일 정도 오르니까 야 이건 이제 한번 눌릴 거야. 난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 샀다가 이거 눌리면 사야지 이러고 다른 거 잠깐 옮겨요. 근데 여기엔 정작 얘는 안 움직여. 그리고 얘는 안 빠져. 빠지더라도 0.1% 빠져. 그리고 다시 랠리가 버려. 이런 경우 생기면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매매의 신이 데려가지 마세요. 어떤 이유를 자꾸 붙이지 마세요. 급등 뭐 7% 했어. 그 다음날 뭐 8% 올랐어? 그럼 그 다음날 눌릴 것 같은 거야 이제. 안 가니까. 이거 팔았다가 무섭다. 팔았다가 흔들기 막 하네.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지. 이랬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가버려. 이런 게 또 열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 죽는 장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추세 돌려가지고 수급이 하단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기교 부리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 있으면 그거 그냥 똑같이 보지 마세요.
저 요즘에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진짜 우리 주력으로 보는 종목들인데 저는 호가창을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호가창 본 지가 꽤 됐어요. 왜냐면 호가창을 보면은 자꾸 만지고 싶어요. 세력들의 심리가 들어가는 게 호가창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할 때 빼고 가격적인 거는 가끔 체크하고, 오히려 지금 좀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잘 가고 있는 놈, 얘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아예. 오히려 갈까 말까, 아니면 수렴하는 놈들, 이런 애들 체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진짜 눈물의 손절해서 갈아탈지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저는 세팅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를 많이 흔들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특히 종목 토론방, 그리고 동호회 카톡방, 막 이런 데서 나온 정보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특히 유증설, 전사채설, 매각설, 그리고 뭐 대주주, 대량수를, 이거 호재적인 거죠. 라이센스 아웃설, 뭐 대량 수주설, 그리고 여기에 더하면 관리 종목설까지. 이게 근데 사실은 아니, 상장사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유증서 같은 경우 제가 이미 바이오 쪽에서 많이 걸러드렸거든요. 걸러드린 것도 걸어드린 거고, 재무제표 보면 싹 답 나옵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게 재무제표가 멀쩡한데 유증이 나온다? 이거 뭘까요? 아니, 보통은 시설 투자, 야, 우리가 캐파 증설, 이런 거 나오면 유증 나와도 이거 호재입니다, 여러분. 유증이라고 다 악재가 아니에요. 재무적으로 뭐 채무 상환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인건비 지급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전환사채 상환하려고 한다, 이런 거 아니면은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과도하게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고, 전사채 썰도 많아요. 이거 전사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일례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2년 전에 이제 10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의 보유 현금이 900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사채가 이제 만기가 2년 뒤부터 조기 상환, 그러니까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 주식이 바꾸는 날로 도래가 된 거예요. 이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2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도래가 가니까 이제 이거 1000억 원어치 주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야, 불안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금이 900억 있잖아요. 보통 전사채는 조기 상환 청구권, 즉 현금으로 먼저 이거를 메울 수가 있어요, 얘네가. 그리고 또 사채업자들도, 이게 사채업자가 나쁜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11일 발행한 사채 채권업자를 사채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분들이랑 보통 유대가 있는 분들이랑 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콜옵션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하면 너무 우리 기업이 희석이 될 수 있으니 제가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콜옵션도 있고, 또 풋옵션도 있거든요. 일정 부분 주가가 빠지면은 우리가 좀 더 비싸게 사줄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현금으로 갚겠습니다. 어쨌든 전환사채 시비 같은 거 발행하면 이자라는 게 붙거든요. CB의 기본 배경은 이자를 주는 그런 채권의 권리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주가가 막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얘가 1000원이야, 발행가가. 근데 전사채 발행가가 1500원이 됐어요. 근데 주가가 이미 10,000원이야. 이거 10,000원에 상장하면 회사는 뭐 땅파서 장사합니까? 이거 전사채 장사하면 죽겠죠. 그래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120% 이상 올랐다, 이러면 이제 콜옵션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가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수가 희석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거 행사해가지고 현금으로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아니면 차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차환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금이 1000억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시설 투자하느라고 현금이 지금 100억밖에 없어요. 근데 현금으로 못 갚겠고 주식 숫자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 주가는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희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뭘 하냐면은 A라는 12 사채업자, 전환사채업자가 있으면 B라는 채권업자한테 가가지고, 아니 우리 이거 다 전환사채 나오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좀 차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 50억은 갚을게요, 현금 있으니까. 그럼 950억 어치만 이자랑 같이 차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B라는 회사에서 이 A라는 회사 채권을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채권설, 이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상장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 조기 상환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작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매각설, 막 무슨 풍문막 같은 거 도는데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팩트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공식 오피셜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알테오젠이 약간 그런 사례죠. 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리온 썰, 오리온에서 뭐 인수한 애 만에 이건 썰이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매각 한 해 만에 하다가 요거 흘리니까 이제 머크에서 이제 야, 안 되겠다, 진짜 알테오젠 어디다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머크가 급하게 좀 들어온 거잖아요, 딜이. 그러니까 이건 오리온이랑 딜을 했던 건 알테오젠의 어떠한 머크와의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한 제스처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거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수주설 막 이런 거 막 돌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설, 그리고 또 라이센스 아웃이 망했다, 아니 임상이 망했다, 아니 회사가 임상 데이터 발표하고 이런 거는 회사의 몫이에요. 근데 그걸 무슨 시장에서, 특히 기자분들이 자꾸 이런 게 문제거든요. 기자분들이 아니
회사에서 나올 때가 된 거를 회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지네가 뭔데 이거를 나와가지고 무슨 발표를 안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의심을 하고 망할 것 같고 막 그 웃기지도 않는 그런 썰들이 막 난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다 여러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급 보시면 돼요. 특히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프로그램 동향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털긴지 아닌지는 딱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전에 이미 주가 박살나기 전에 지금 하단권에서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중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드팩토나 박셀바이오가 진짜 바닥권에 있는데 유중 내버렸죠.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닥권에서 나온 유중 왜? 대주주 지분이요. 예를 들어 10%야.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대주주가 유중 참여했을 때 100억만 들이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내 돈 200억이 들어가야 돼. 대주주 입장에서. 차라리 주가를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싸네? 야, 그럼 차라리 이왕 싸진 거 더 싸게 해가지고 유중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이 위에 3만 원대는 200억을 들여야지 유중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100억어치만 해가지고 나는 빠르게 지분도 안 잃고 유중 부담 없이 내 주식 지분율은 안 잃고 유중을 진행하란다. 그러면 자금 유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올리죠. 보통 그래요. 특히 바이오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거 굉장히 좀 못된 사례긴 합니다. 근데 유중 참여를 할 때 자기 지분이 20%인데 3만원에선 200억 들어. 네, 만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들죠? 유중 자금이? 한 70억, 80억 있으면 유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금액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대주주는 자기 돈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의 마인드로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주가가 내려왔을 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니면은 지금 뭐 이런 카더라에 너무 녹지 마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설이 좀 길었는데 수급 보면 뭐 코스피는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도 아침에 흔들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슬슬 잡아주는데 오늘은 기간에 좀 매도세가 나온 날입니다. 어쨌든 11월에 10월 달에까지 8, 9, 10 시장이 빠지고 11월 달은 기관들의 성적이 좋잖아요. 시장이 어쨌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월말이 되면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오늘과 내일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에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약 3, 4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게 조금 벌써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은 뭐 속수무책이죠. 거래량도 못 만들고 그냥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 반도체 사면서 반도체를 샀더니 물렸어. 로봇 사러 갈 때 로봇 사서 물렸어. 2차 전지 사래서 2차 전지 사랬더니 또 안 가. 바이오 사래서 좋은 바이오를 샀더니 안 움직여. 잡주만 가. 지금 약간 여러분의 심리를 건드는 그런 단계다. 그러면서 지금 파생 시장도 어쨌든 크게 오늘은 시장 관여를 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12월 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매크로 지표 뭐 나쁘지 않죠? 특히 오늘 미선물 우리 시장 열렸을 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게 랠리가 나오는 것 같고 환율도 안정권 특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잘 빠졌죠. 제가 104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긍정적인 구간입니다. 우리 시장의 환율보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 이게 더 안정적이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 유가, 비트코인 그리고 빅스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아권 모두 쉬는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심이 좀 돌아온다는 게 이제 슬슬 신용장고가 살짝 늘어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최저치를 그저께 찍고 슬슬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나?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번에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 20.9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조 정도를 개인 투자자가 털렸어요. 이 털린 물량이 다시 만약에 4조가 시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코스닥에 대충 1.5조 정도 들어온다고 칩시다. 시장이 작으니까. 1.5조 정도 개인이 순매수하면 시장 좋아져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시장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슈퍼개미의 물량 이런 거 들어오면 시장 괜찮아질 거예요. 키높이 맞추러 갈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렇게 200일 선에 지금 안착해서 눌러앉은 모습인데 내일이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쉴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어떤 정책적인 요소가 나오면 코스닥이 좀 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코스닥도 괜찮을 것 같고 코스피가 조금 쉬는 흐름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일시적으로 여기 이 박스 이렇게 밴딩을 잡아가지고 이런 흐름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요거는 제가 거래량 때문에 좀 잡아봤는데 하단에 이게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 오늘 기준입니다. 이게 라인이 오늘 기준에서 최근의 거래량이 어떤가요?
이때 하단할 때도 거래량이 꽤 붙었거든요. 이때 뭐 쌍방울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요거는 제끼고 쌍방울이 그때 거래량 다 만들어가지고 거래 대금 쪽으로 보면은 최근에 상승 시세 요런 걸 만들 때 상승 시세 나올 때보다 지금 상당히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주도로 좀 시장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상태.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죠, 확실히. 여기서 이럴 때랑 비교 딱 되잖아요. 거래 대금도 많이 실제로 줄었습니다. 거래량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200일선 위에 안착을 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코스닥이랑 괴리가 거의 한 4에서 5% 정도. 근데 요거를 아마 정부 정책이 좀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제 올라오면 시총 상위주가 또 바이오가 또 시총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까지 같이 동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가 조금 쿠셔닝을 해주면서 바이오 2차 전지가 힘을 쓰는 상황. 요런 게 온다? 그러면 종합지수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까? 조정을 받는다면 내일 정도는 모르겠어요. 내일 정도까지 숨고르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지수적으로는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는 연말까지 그래도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업종 차트 보면은 이제 이게 바이오고 여기가 IT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라고 있죠? 그냥 여기서도 이제는 반도체 한번 가겠네요 하면서 이 박스권 올라오면 뭐라고 했어요? 올라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쉬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지금 비메모리는 빠지고 메모리는 올라오는 이렇게 교차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 돈이 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바이오 좀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거 죽이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갈 자리인데 갈 자리에 못 갔다. 시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눌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곡소리 난데 여러분이 보통 여기 정도면 숨을 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오도 여러분이 숨 틀 만한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하루만 더 올라오면 여러분이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도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만 아쉬운 거는 바이오도 지금 선별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바이오가 진짜 가려면 다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가담 안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막 파란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말고 지금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 장대 양봉 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장대 양봉 붙은 게 하나색도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날이 생겨요. 이런 게 전반적으로 보이는 날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나오면 이제 그때는 진짜 바이오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키노피를 보면은 금리 인상 끝나고 동결이 유지가 된다. 그럼 요거 최소한 키노피 맞춰 오지 않겠어요? 반도체는 여기 있잖아 지금. 반도체는 여기라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랑 괴리가 이 정도라고. 여기까지 올지 모를지언정 최소한 그래도 여기는 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업종지수 플러스 20%입니다. 그럼 웬만한 바이오는 그냥 플러스 50%는 달고 가는 거예요. 웬만한 바이오는. 그래서 바이오 상당히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 이야기 들어보였고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보다도 바이오 업종이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 나왔을 때가 여기 구간이거든요. 요거 넘어섰죠. 그리고 반도체도 넘어서 있죠. 그런데 정작 코스닥 지수는 못 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못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2차 전지가 쉬면서 바이오랑 반도체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나름대로. 바이오도 못 올라온 것 같지만 나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왜? 제약바이오 업종이 여기서 이루고 있으니까. 공매도 금지 때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물론 근데 이때는 2차 전지가 먼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먼저 오르고 지금 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2차 전지도 수급이 오늘부터 좀 잡히기 시작해서 기대를 좀 해보고 싶고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보면은 반도체는 시가가 괜찮았는데 그냥 밀어버렸다. 반등 시도했지만 또 밀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원웨이로 올랐다. 2차 전지는 흔들기가 나왔지만 한번 상승을 만들고 눌린 다음에 그냥 좀 쉬는 흐름, 즉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쉬었고 바이오는 올랐고 IT가 오늘 쉬는 흐름.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업종별 흐름이 좀 나을 것 같다.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숨 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게 지금 상승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근데 슬슬슬 둔화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게 둔화 됐다가 한번 이렇게 쉬고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근데 다만 걸린 거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갭이 떠 있어가지고 이거 재수없이 이렇게 툭툭 빠지다가 갭으로 훅 빠지면 또 이 아일랜드 갭 생길까봐 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것 빼고는 뭐 얼마든지 쉬었다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 같죠. 신고가 위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거 보면 진짜 우리 시장 코스피가 지금 만약에 2650 갔으면 우리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닥이 만약에 900p 지금보다 한 10% 정도만 올라가 있어도 우리 계좌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최소한 계좌 자체가 15%에서 20% 정도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남대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코스피 또 숨통 트지 않나요?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이.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코스피에서는 뭐 수급 보면 외국인이 열심히 잡아주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이렇게 눌렸음에도 강보를 만든 거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의 수급이 나름 괜찮습니다.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수급 보면은 상당히 괜찮죠.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금 수급이 이제 좀 잡아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중소형주에서 외국인이 바스켓 매매를 했다고 했는데 수급이 상당히 지금 벌긋벌긋 괜찮죠? 상당히. 특히 펩트론 이런 거는 세력형들이 진짜 야 세게 만집니다. 그리고 오늘 HLB 이런 거 이제 200일선을 드디어 뚫었거든요. 제가 HLB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제가 떠들어도 되겠죠, 이 정도는. 뭐 좋다, 뭐 한다, 사시라, 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떠들 만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충 보면 이렇게 그냥 라인 구획 이렇게 좀 수렴이다 이렇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잡아봐도. 그래서 HB도 요거 한번 뚫어보면은 어떤 시세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20일 이때 코스피 이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5월 16일입니다. 이 전에 FDA 3상 뚫을 수가 있어요. 가남 리보세라님. 상당히 지금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12, 1, 2, 3, 4 이 5달 안에 기대감에 의한 시세가 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진양권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주말에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뭐 브리핑 하겠다 발표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 긴장감 준 날이 이날인데 벌써 또 이게 4-5달 지났습니다. 이 바닥권을 생각보다 오래 만든 거예요. 제가 사실 봤던 건 여기서 그냥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걸 또 기어이 눌러가지고 시간을 한번 끌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억울한 구간이에요. HLB한테는. 여기서 충분히 좀 좋은 시세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이때가 또 5월이었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7월달, 6월달 해가지고 2차전지가 피날레 시세 완전 슈퍼랠리 끝을 보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를 만들기 위해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젠 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빌 뭐 신고가까지 다시 만들까요? 그거 아니니까 아마 HLB를 만들 수급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제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래가지고 요 수렴 박스를 뚫어놓은 상이기 때문에 이건 가늠을 함부로 하지 말자. 함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물량 홀딩하는 전략. 이런 거. 또 블루라인 터치에서 어제 밀렸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렇게 벌어지겠죠. 나중에 또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쏠 수도 있는 거고 올라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냥 숨고르기 좀 해줘야 돼요. 지금요. 이 노란 시그널이 한번 잡혀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보라색 시그널들 막 눌리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노랑보라 뜨니까 여기 완전 바닥 찍혔잖아요. 근데 지금 노랑이 나오고 조정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전히 보는 거는 셀트리온이 나중에 뭐 슬슬 빠지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 더 올라갔다가 내년 돼서 빠지든 200일선 정도 터치할 때 그때를 매수 포인트로 보고 있다. 요걸 좀 여러분한테 공유를 대놓고 좀 드리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200에서 뚫어서 앉아놓은 흐름.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당장 이렇게 200일선만 지지를 해준다면 내일 여기만 안 깨고 지지를 해준다면 다음 주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세 흐름을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헬릭스미스 이런 애들만 움직이잖아요. 걸러들인 애들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현혹되기 쉬운 그런 장이에요. 에이비온 이런 거 걸려드렸는데 이런 애들 좀 얘는 시세 뭐 공매도 금지니 뭐니 나온 게 없죠. 이거 계속 빠집니다 여러분. 왜냐면 유중 나올 거라서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요. 이런 거 보고서 조만간에 이거 한번 움직일라나? 얘네가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에요. 종합지수가 얘네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종합지수랑 똑같죠. 얘네가 올라야지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1, 2, 4, 5위가 2차전지니까. 그리고 3, 6위가 7위가 8위가 바이오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이오 이렇게 잡고 종합지수가 올라가려면 2차전지 이렇게 2차전지랑 바이오가 올라가줘야지 그래야지 종합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반도체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엔터 2개 정도 있고 로봇 하나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랑 2차전지의 흐름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엔 2차전지는 그냥 어느 정도 종합지수 따라 어느 정도 오를 것 같고 얘네가 조금 시세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네가 바이오가 좀 큰 시세 낼 것 같고 2차전지도 일정 부분 오르겠지만 얘네가 주도를 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올려놓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후발주 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바이오 시총 상위주가 조금 세게 움직이고 2차전지 중하위권 애들이 이제 종합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 이 얘기를 정리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나 뭐 이런 애들 전혀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또 포스코 그룹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오늘
이렇게 양극재 쪽, 그러니까 종합지수랑 관련이 있는 애들 빼고는 좀 수급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장비주가 오랜만에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장비주가 움직인다는 건 조금 의미가 큽니다. 얘네가 오른다는 건요,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 요걸 좀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이쪽 장비주에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2차 전지 성장성이 꺾이진 않죠. 그래가지고 4분기 뭐 수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그룹주 계속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스코 그룹주랑 이 양극재 관련주가 다음 주에 종합지수로 움직이기 위해서 시세가 나온다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코스닥 업종 내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 대통령님이 가셔가지고 뭐 체결하고 이랬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풍력 수급이 아유 객던데 이거 그냥 아유,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이게 왜냐면 수급이 좀 많이 꼬였어요. 이게 몇 달 내내 빠지면서 노랑 시그널도 있고 이벨리선도 있고, 여기서 사실 매수 포인트도 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으면 진짜 그냥 작살 나버린 거죠. 왜냐면 제가 풍력이 약간 고밸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때만 해도 6월이지만 이 당시 기점으로 1년 뒤면 대선에 들어갑니다. 대선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풍력하기에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급이 완전 꼬여 있는 상태에서 올라온다 한들 좀 이렇게 수렴하는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자기 가치를 찾으러 조금 시간이 걸린 뒤에 갈 것 같다. 그거를 이렇게 오늘 수급으로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전은 역시나 얘네에 비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독자적인 정책발을 좀 받았다. 원전 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도 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 좀 빠지기는 했는데, 다만 이 한미 반도체가 이 시그널을 준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어이 신고가 만들어서 난 튼튼해 라는 걸 보여준 거고, 빠졌다가도 다시 한번 땡기면서,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그렇게 나온다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리포트가 그렇게 나와요. 왜 나온다고? 기관이 매도 치려고. 여러분, 매도 치려고. 기관들 매도 치려고 리포트 열심히 내잖아요. 열심히 지네들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애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나쁜 건 아닌데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 나온 건 맞아요. 요거 최소한 이격돈 한번 맞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한미반도체는 그나마 못했지만 뭐 STI, 프로텍, PSK 이런 애들이 오히려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HBM 쪽에서. 이오테크니스, EST 이런 애들 좀 다 밀려줬고요. 그리고 펜리스 제가 거른다고 했죠? 저는 펜리스는 거른다고 했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거른다고 했습니다. 파운드리 안에서 근데 사실 SNS텍 얘만 보자고 했죠. 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오사트도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오사트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비싸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사트는 아직도 더 빠져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오사트는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DDR5 저는 안 건드린다, 그런 개념으로 어제도 정리를 간단하게 해봐 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덩달아 디램 관련주까지 한번 쭉 빠지는 흐름. 그래서 요거는 수요 회복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램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바이오랑 보면 수급이 대조적이죠, 굉장히. 오늘 바이오는 뻘끗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좀 분위기 만든 거고. 근데 사실 뭐 오늘 올랐다고 바이오가 뭐 엄청 바이오만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전에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순환매 돌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고요. 이번 주 좀 지루했고 내일까지 좀 지루한 흐름 혹시 이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순환매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시장을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제 12월 돼서. 물론 정책이 좀 빨리 받쳐주면 좋겠는데 진짜 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이제 글로벌이랑 키맞추기 어느 정도 맞추러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지루한 시장 힘내시고 지금 정신 딱 차리고 우리가 옮길 종목 있는지 그런 거 면밀하게 지켜보고 순항 중인 종목 건드리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전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